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관용의 정신, 관용의 역설. 됐냐? 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가 뭐냐면은 관용의 역설도 있고요. 관용의 모순도 있어. 관용의 모순도 있어요. 관용의 모순. 그래서 관용의 역설도 있고 뭐도 있다? 관용의 모순도 있다. 뭘까요? 관용의 모순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관용의 모순이 뭘까요? 관용의 모순이 뭘까? 이게 뭐냐면은 봐봐. 관용의 정신에서 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타인의 사고방식, 존재방식을 인정하는 게 관용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또라이 새끼가 있어. 또라이 새끼 옆에서 춤을 춰. 맞죠? 그러면은 관용의 정신은 뭐야? 아, 쟤는 그냥 춤추는 게 좋나 보다 해가지고 인정하는 게 관용의 정신이잖아. 근데 춤을 추는데 뭐 인정 그걸 떠나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용의 모순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기서 인정이라고 했을 때 이 인정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저 옆에서 춤춘다라고 하면은 야, 이 새끼야 춤추지 마 임마. 맞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관용이다 보니까는 아, 쟤는 그냥 춤추는 게 좋나 보다. 맞죠? 그걸 인정하는 게 관용의 정신이고 근데 그 인정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뭐가 돼? 쟤는 그냥 저렇게 하나 보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그러면은 이 무관심이 있죠? 이 무관심, 왜 관용의 모순에서 무관심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만 물어볼게. 야, 이 관용이란 게 관용의 미덕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관용의 미덕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아예 관용 나와버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관용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너네 세계사 배웠냐? 세계사 배웠어, 안 배웠어? 아니,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세계사. 안 배웠냐? 중학교 때도? 씨발, 도대체 뭐 배우는 거야, 도대체? 종교전쟁 알아? 종교전쟁 알아, 몰라? 종교전쟁. 그러니까는 서구 중세는 무슨 시스템이었어요? 캐톨릭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지. 근데 그 카톨릭이 나중엔 타락하잖아. 종교가 타락하니까 15세기, 16세기 그때 신교가 등장하죠. 개신교가 등장한다고. 이해돼 지금? 루터의 어떤 95개조, 97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 신교, 그 다음에 뭐 칼뱅, 치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구교의 어떤 타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신교를 제창을 해요. 그런데 봐라. 캐톨릭의 교리는 졸라 웃긴 게 뭐요? 자기가 정통, 오소독스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단은요, 다 죽여야 돼. 이단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 이해돼? 그러면은 구교 입장으로 봤을 때 각종 신교 있죠. 맞죠? 루터라든가 치밍글리라든가 칼뱅이 얘기하는 개신교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종교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종교전쟁이 발생했는데 구교하고 신교가 싸웠는데 30년 동안 싸워. 30년 동안.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어디서 싸우냐? 어디서 싸워요? 유럽의 구교, 신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싸울 거 아니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싸워? 가장 약소국에서 싸우겠지. 그 약소국이 어디야? 독일이야, 독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당시에 독일은 통일이 안 됐거든. 독일은 언제 통일돼요? 18세기 비스마르크 때 통일이 돼.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작은 영방 국가로 나눠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고 30년 동안 독일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30년 동안 싸웠어. 30년 동안. 그러면은 구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교가 이단이 되고 신교 입장으로 보면은 구교가 이단이에요. 서로 상대의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싸웠어. 그런데 봐봐.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누가 이긴 게 아니야. 비겼어. 그러니까 구교 입장으로 봤을 때 저 신교 저 새끼들 저거 이단인데 저것들을 싹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상 죽이려고 전쟁을 했더니만 못 죽였지. 이거 싸움 잘하네. 그 다음에 신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 구교 새끼들 이거 타락했는데 맞죠?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스트 팔렌조야.
30년 전쟁을 끝맺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발생하는데 베스트팔렌 조약, 웨스트팔리아 베스트팔렌 조약이 생기는데 1648년인가? 맞죠? 맞아 안 맞아? 봐봐요. 뭐냐면은 30년 종교전쟁을 했어. 이 종교전쟁을 마무리한 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죠. 베스트팔렌. 이게 1648인가? 아무튼 164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베스트팔렌 조약. 그러면은 봐봐.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이 왜 유명한 조약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 구교하고 신교가 싸웠는데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서로의 존재. 알겠어? 종교의 자유라고. 종교의 자유. 즉 구교를 믿든 신교를 믿든 상관 안 하겠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 그러면은 봐라. 종교의 자유는 뭐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서구 중세에서는요. 캐톨릭이 지배하는 사회였지. 맞죠? 그래서 캐톨릭을 안 믿어버리면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 파문이야. 파문. 너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회 시스템 내에서 살 수가 없어. 인간의 대접을 못 받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누가? 교황이잖아. 교황이 제일 힘이 센 시대였다고. 그러니까는 황제가 깔짝깔짝 막 개겨. 그러니까 교황이 너 파문 개새끼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가.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있냐? 못 살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황제 파문당했네? 그러면 뭐야? 저 새끼 인간이 아니네? 암살해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황제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싹싹 빌었지. 죄송해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 아니야. 그런 시대였다고. 그런데 종교전쟁 끝난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야? 구교를 믿든 신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 이거 엄청난 변혁이 되는 거야. 이게 뭐로 연결되는 줄 아냐?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 그러면은 양심의 자유라고 했을 때 뭐야? 그 전에는 양심이라든가 그런 거 역시도 무조건 캐톨릭 믿어야 돼 해가지고 다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양심이라든가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다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개인이 믿는 종교라든가 개인이 생각하는 양심에 대해서는 사회 시스템 내지는 국가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종교의 자유는 들어봤는데 양심의 자유는 안 들어봤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 국방의 의무 해가지고 난 국방의 의무 안 하겠다. 난 군대 안 가겠다. 그렇게 하잖아. 이해돼 지금? 근데 군대 안 가겠다. 그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양심의 자유를 얘기한다고. 양심의 자유. 그러면은 그때의 양심이라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뭐 양심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종교의 자유. 즉 양심의 자유로서 언급을 하는 게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면은 내가 믿는 종교에서 지금 집총 거부인데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족가고 씨발 군대 와. 그러면은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인데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봐봐. 이게 뭐가 되는 줄 아냐? 이게 뭐가 돼? 1세대 기본권이 되는 거야. 제1세대 기본권. 알겠어? 1세대 기본권. 즉 개인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종교 세력 내지는 국가 세력이 개입할 수 없다. 이해돼 지금?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상당히 지금 뭐 구교 신교 싸운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구교 신교를 믿을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렇게만 배우는데 이게 인류의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세대 기본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믿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입할 수 없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은 봐봐. 여기에서 1세대 기본권에서 나온 게 뭐야? 종교의 자유에서 나온 게 바로 관용의 미덕이야. 관용의 미덕이라고. 관용의 미덕.
관용이 등장해. 관용의 미덕. 관용의 미덕. 즉, 저 새끼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전쟁했더니만은 못 죽였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네가 신교를 믿든 구교를 믿든 다 인정하마. 맞죠? 그러면 구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교 뭐가 돼요? 쟤 인정할 수밖에 없지. 타인의 사고라든가 존재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중요한 미덕인 버처인 관용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어? 그런데 봐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용 자체가 뭐 땜시? 종교 전쟁으로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못 죽이니까는 그래 너 존재 인정하마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타인의 사고라든가 존재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있는 게 아니라고. 제2단이었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전쟁했었다고. 적이었다고. 근데 저 새끼가 싸움을 잘하네? 못 죽이네? 그러니까 너 존재 인정해 줄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타인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미덕이냐고. 내가 보기엔 아니다 이거야. 관심이 없는 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관용의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모순이 무관심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컨텍스트, 맥락 자체가 요거라고, 요거. 이해돼 지금? 요거라고. 그래서 베스트 팔렌 조약은요. 외교사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조약이고요. 정치 사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조약이야. 왜? 1세대 기본권이 베스트 팔렌 조약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뭐?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속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세대 기본권이 여기서부터 생기고 그 다음부터 2세대 기본권, 3세대 기본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프랑스 혁명 때 뭐라고 했어? 그러한 기본권이 누가 줬다고? 하늘이 줬다고. 천부인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교사에서는 베스트 팔렌 조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권 최고의 원칙, 내정 간섭 안 돼.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간에 국제 정세에서는 어떻게 해? 국가 대등의 원칙, 서로 대등하다. 이해돼? 그리고 국내로 봤을 때는 주권 최고의 원칙, 그런 그 국제 정세의 어떤 원칙들이 성립이 돼요. 언제? 베스트 팔렌 조약에서. 근데 그건 나중에 국제 정치 배우면서 배우시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용 배우고 있으니까 베스트 팔렌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 이거는 양심의 자유가 되는 거고 이 양심의 자유는 1세대 기본권이다. 그 1세대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각 개개인의 속마음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렇다면은 신교, 구교 입장으로 봤을 때 신교 이해가 안 돼. 근데도 어떻게 죽이려고 싸웠는데 저 새끼가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는 제 존재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진정 구교도가 신교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그게 관용이 아니다 이거야. 뭐다? 무관심이다 이거 무관심. 알겠냐 이거?